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로 주목받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동차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1위이자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토요타가 올해 순이익이 35% 급감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와 엔화 강세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은 토요타 실적과 함께 미일 관세 협상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토요타는 어제인 8일 작년 실적과 올해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작년 실적부터 보면요. 작년 매출은 7% 증가한 48조 367억엔, 영업이익은 10% 줄어든 4조 7,955억엔, 순이익은 4% 감소한 4조 7,650억엔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 비용과 품질 인증 부정 등에 따른 생산 감소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도 매출은 48조 5천억엔으로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보다 생산과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글로벌 생산은 렉서스를 포함해 1,00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32만 대 증가한 것입니다. 글로벌 판매는 1,040만 대로 2023년 1,030만 대를 넘어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3조 8천억엔, 순이익은 35% 급감한 3조 1천억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원화로 약 10조 원, 순이익은 16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정책과 엔고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통상관계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관세 영향은 4월과 5월만 해도 1,800억엔 규모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 수입차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발동했고요. 5월 들어 엔진 등 핵심 부품도 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지난 1년간 233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약 50%가 수입 물량이었습니다. 환율은 7,450억엔 규모의 이 감소 요인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환율 전망을 달러당 145엔으로 작년 대비 엔고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엔 오를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엔 감소합니다. 사실 수입차 관세는 토요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판매의 약 50%를 수입이 차지하는데요. 관세가 올해 40억에서 50억 달러의 이익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포드도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등으로 15억 달러의 비용을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죠. 닛산 자동차와 혼다는 일부 차종의 생산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GM도 미국에서 픽업 트럭 생산 확대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현지에서 생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지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토요타는 그동안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마쓰다와 공동으로 엘라베마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었고요. 지난 4월에는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에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토요타의 일본 내 생산인데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경우 일본 내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그동안 일본 내 제조 기술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 300만 대 체제를 내걸고 차량을 수출해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도요타의 작년 글로벌 지역별 영업이익을 보면 일본이 3조 1,587억 엔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323만 대를 생산했으며 60%인 194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량이 54만 대로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사토구지 도요타 사장은 국내 생산 300만 대 체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공급망을 지키며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일본 내 생산 체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도요타는 수출 다각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의 일본 내 생산 300만 대 체제가 흔들릴 경우 약 6만 개에 달하는 부품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엔진 등 핵심 부품에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늘려도 부품을 수입하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부품마저 현지 조달로 전환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된 차에 사용되는 부품 중 50% 남짓이 수입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니케이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등록된 551개 차종 중 미국에서 만들어진 169개의 금액 기준 부품 수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부품 수입 비율은 독일 벤츠가 90%로 매우 높았고 BMW도 73%에 달했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는 닛산 자동차가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스바루 51%, 도요타 47%, 마쓰다 45%, 혼다 39% 순이었는데요. 닛산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주력 차종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로그의 경우 부품 수입 비율이 75%나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심지어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본은행은 각국 통상정책 영향으로 해외 경제가 둔화해 자국 기업 수익 등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완화적 금융 환경에도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상한 뒤 3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와 물가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건인 미일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일본과의 2차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략적 합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부과 조치가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인하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본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재검토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감축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협상 카드로 미국산 옥수수, 콩 등 농산물과 자동차, 액화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취재진에 여전히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실무 협의 뒤 이달 중순 이후 3차 협상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양국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협상을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이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합의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7월 20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 전에 협상을 매듭지어 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미일 관세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나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이후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